안녕하세요. 글로벌 사회와 교육 이슈 2024년 AI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발표를 맡은 육조입니다. 저희는 AI 기초 교육과 교육의 시작, 교육을 적용하는 방식, 교육의 달성에 통한 교육 성과, 그리고 AI 윤리적인 문제점, 마지막으로 AI 전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AI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학습하고 추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AI의 역사는 1950년부터 시작됩니다. 앨런 튜링이 컴퓨터가 지능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튜링 테스트를 개발하였고, 다트머스 회의에서 AI의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발판 삼게 됩니다. 1960년부터는 전문가 시스템이 등장하였고, 논리적 규칙을 사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로지컬 기반 시스템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대화형 AI 프로그램으로 엘리자가 개발되었습니다. 1980년부터는 뇌의 구조를 모방한 신경망 모델이 부활하면서 AI 연구에 대한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IBM이 개발한 체스 AI가 처음으로 개발되면서 딥블루가 부흥하게 됩니다. 2000년대부터는 대규모 데이터와 계산 자원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였고,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AI로 알파고도 개발되었습니다. 현재는 자율주행차, 의료진단, 자연어 처리,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된 AI가 많습니다. AI의 기초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이 처음 AI를 접할 때는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넘어 AI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패턴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분석해 예측 능력을 키우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AI는 협소한 AI와 일반 AI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소한 AI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음성인식을 말하는데 이처럼 특정 작업만 수행하는 AI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AI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로 완벽히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실생활에서의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음성을 인식해 명령하는 처리를 음성 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해 영상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위에서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도 AI의 복합적인 응용 사례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AI의 학습 방식으로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AI가 미리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지도학습은 AI가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을 찾는 방식을 말하며 강화학습으로는 AI가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성과를 개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AI 교육을 적용하는 방식 파트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연아입니다. 2019년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위주의 삶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보시면 고등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전공 중 상위 10개를 선정하여 비율로 제시한 통계 자료입니다.
밑에서부터 2018년, 21년, 22년, 23년도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8년도의 표를 먼저 보시면 컴퓨터 통신 계열이 가장 낮은 비율인 5.1%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21년도부터 23년도의 표를 보시면 순위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옆에 사진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게시한 2024년도 교육 주요 업무에 관한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교육부, 산하 교육청 또한 학생 교육에 있어서 AI와 디지털 교육을 중요한 역량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AI 교육을 위해 디벗이라는 스마트 기기를 학습 도구로서 배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1인 1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여 디지털 교육이 기본인 코딩 교육과 또 AI를 통한 맞춤형 학습 진단과 분석이 가능하게 할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교육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로 아이의 답입니다. 교원의 AI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의 답은 교원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사용 방법과 여러 교과목들과 AI 프로그램을 융합하여 어떤 방식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교원들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AI 교육과 교과목을 융합한 수업 방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아이의 답 기반 프로젝트 사례집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후 RStudi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 등을 통해 수학, 정보 과목, 그리고 시각화한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 미술 과목과도 접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 스팀입니다. 융합교육 스팀이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각 분야를 기반으로 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최하는 교육 체계로서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교육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원 연수뿐만 아니라 교사 연구의 지원,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융합형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AI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교과목과의 융합교육을 시도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 자료를 보시면 스팀 융합교육 활동의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서울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고 간단한 코딩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AI 디지털 캠프 활동을 진행하는 등 융합교육을 통한 AI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도입될 디지털 교과서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기가급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으며 적용 전까지 해당하는 학생들에겐 1인 1 디지털 기기 보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AI 교과서가 도입된다면 학생들에게는 맞는 학습 진단과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능도 존재하지만 디지털 교과서인 만큼 많은 학생들의 접속 시 트래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부된 스마트 기기의 분실이나 파손 위험, 유해 사이트로부터의 노출, 그리고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 도입되기 전 앞서 언급된 사항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현재 공교육에서 아이의 답, 융합교육 스팀을 통해 다양한 AI 교육과 교과목을 융합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왔고 추가로 곧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AI 교육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AI 교육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교육의 달성을 통한 교육 성과에 대해 발표하게 된 오민재입니다. AI 교육 성과로 먼저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입니다. 학생들은 AI 교육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논리적 추론과 패턴 인식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릅니다. 또한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 방식을 탐구하고 각각의 접근법을 비교, 분석하는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처럼 AI 교육은 문제 해결력을 크게 높여 학생들이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력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개발입니다. AI 교육은 학생들이 기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주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학습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적인 능력 향상입니다. AI 교육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AI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활용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특히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습하며 데이터 처리, 모델 개발 등의 구체적인 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AI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배운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습을 연결하는 통합적 학습이 이루어지며 문제 해결 능력과 기술 활용 능력 모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습득하여 실제 산업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기술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개인 맞춤형 학습의 강화입니다. AI 교육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학생들의 이해도와 관심 분야를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개별화된 학습 환경이 조성됩니다. AI는 학습 중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충분히 이해한 부분을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AI는 주제를 학생의 학습 속도와 능력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기 속도에 맞춰 학습을 진행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학습은 단순히 편의성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성취도를 높이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가 제공하는 이러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은 학생들이 더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상으로 AI 교육이 가져오는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창의력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개발, 기술적 능력의 강화, 그리고 개인 맞춤형 학습의 강화까지 AI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교육 성과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며 더 나은 사회와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의 윤리적인 문제점 파트를 맡게 된 이채은입니다. 먼저 AI의 윤리적인 문제점의 주요 측면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AI의 윤리적인 문제점에는 크게 평행성, 프라이버시 침해, 책임 소재 불분명, 일자리 대체, 인공지능의 오용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편향성은 AI는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견이 AI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인종, 성별, 사회 경제적 계층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이 훼손되며 데이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아 데이터 오용의 위험, 익명성의 상실, 보안 취약성,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 문제가 발생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가 의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정부나 기업이 감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 소재 불분명입니다. AI 시스템은 알고리즘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때로는 사용하는 기업조차도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해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 대체입니다. AI로 인해 직업이 사라지면서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 재훈련 기회를 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배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AI가 고객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와 같은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한 직종까지 대체하게 될 경우 이런 직업에서 요구되던 감정적 교류나 윤리적 판단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나 인간 중심의 일자리에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오용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화된 무기 시스템, 사이버 공격, 해킹과 같은 목적으로 악의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짜 정보 확산, 프라이버시 침해와 감시 강화, 자동화된 차별과 편견 강화, 윤리적 판단 결여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AI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공정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AI 개발 과정에서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여 편향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책임 소재 명확화입니다. AI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사회적 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AI 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 및 홍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인식 개선입니다. AI 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I 개발자 및 사용자들의 윤리적 책임감을 강화하며 인식 개선을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AI 교육의 윤리적인 문제점입니다. AI 교육의 윤리적인 문제점은 AI 기술이 교육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 가능한 AI 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점에 대해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불평등 심화가 있습니다. AI 기반 학습 도구는 고급 기술과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학교나 지역에서는 이러한 도구에 접근하기 어려워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AI 학습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비인간적인 상호작용. AI는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가 주로 학습을 지도할 경우 학생들은 인간 교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3. 자동화된 평가의 한계. AI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가 지나치게 표준화되고 개인의 고유한 학습 과정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 같은 측면에서는 AI는 인간만큼 세심하게 평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책임 소재 불명확. AI의 윤리적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교육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 학교, 혹은 교사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I를 교육에도 도입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인간 교사와 AI의 역할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합니다. AI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발표하게 된 성재혁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의 미래와 전망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I의 미래 기술에는 스마트 홈, 자율주행, AI 헬스케어 등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홈은 기술 시스템, 자동화 프로세스, 원격 제어 기기 등을 아파트나 주택에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 삶의 질과 편의성을 높이고 보안 향상, 에너지 효율 증가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첨단 기술을 융합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AI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AI 헬스케어는 개인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코칭하여 의료 서비스를 추천, 딥러닝 기반의 학습 및 가설 검증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AI가 주도하는 미래 산업에는 생명공학, 첨단 제조, 에너지 산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생명공학 산업 부분에는 AI는 신약 개발, 유전체 분석, 개인 맞춤형 치료, 질병 진단 및 예측, 유전질환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AI를 기반으로 한 생명공학 발전은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생물정보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첨단 제조 산업이 있습니다. 첨단 제조 산업에는 AI는 비용 절감, 불량률 감소, 생산 속도 증가, 생산 효율성 증가, 제품 품질 향상 등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지속 가능한 생산 라인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산업에 있어 AI는 탄소 절감, 에너지 효율화, 소비 최적화, 낭비 최소화, 그리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AI는 수요, 공급, 유통에 대한 예측 모델을 에너지 소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AI와 미래 직업 변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의사, 한의사, 전문의 등이 있고 AI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업은 가수, 경호원, 대학 교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업종별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은 부동산업, 정보통신업이 제일 높았고 사업시설 관리업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나타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자동화가 있습니다. AI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을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인간의 노동력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공정, 데이터 입력,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 발전과 함께 AI 개발, AI 윤리, 데이터 과학 등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분석 및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하는 인력 수요입니다. AI 기술 발전은 인력 수요의 변화를 야기합니다. 앞으로 기계 학습, 데이터 분석, AI 관리 기술 등 AI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I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